지난 1차 집행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 1차 집행 때는 1차 저지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미니버스가 1차 저지선인데 1차 저지선이 그냥 쉽게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도열에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나무들로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그러면 이 철조망을 다 절단하지 아니하고서는 버스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또 버스가 한 대가 아닙니다. 벌써 버스를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세 대를 하고 그 바깥으로 한 두서너 대 더 이제 버스를 세워둘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다리도 동원돼야죠. 사다리 동원돼서 철조망 끊어야죠. 1차 저지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이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들고 가는 것이고 이게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선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딱히 저항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아마 추가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뭐 필요하다면 뭐 특공대까지 투입을 해서 네. 지금 경호처의 인력들을 좀 수적으로 압도하겠다라는 좀 전략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소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2차 집행을 통해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가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네, 어쨌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일단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자 오동훈 공수처장은 뭐 엑스맨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윤지영 기자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 사법연수원 27기로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다. 네, 1998년에 판사로 임관해서요.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서 2017년 퇴직하고 이 법무법인에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당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초반에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무능하다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바보 공수처장이다, 엑스맨 공수처장이다 이렇게 맹비난, 비아냥에 가까운 맹비난까지 쏟아부었고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검사 출신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판사 출신이고 여당이 추천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무능이라고 봐야 될지 안 하는 거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이런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종호 실장님은 네네. 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추천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은 딴 사람이었어요. 김태규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권한대행이죠. 김태규 당시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었는데 네. 그렇게 추천을 사실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그때 당시에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거든요. 여야 뭐 이렇게 해서 동수일 때. 근데 반대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추천이 되고 한 사람이 검사 출신, 한 사람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검사인데 검사 출신을 하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거니 해서 윤 대통령이 판사 출신인 지금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후에 청문회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국민의힘 추천이라고 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옛날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이근식 의원에게 3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단순히 후원금을 보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판사 출신이 사실 후원금 보내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직업을 자영업 이렇게 해서 꼼수로 우회로 이렇게 그 후원금을 보내서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에서 국민의힘 추천이니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뭐랄까 공수처장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수사 같은 경우는 검사 쪽이 많이 좀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실 수사 논란이 뭐 이렇게 보면 뭐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올 법하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수사 방향까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발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체포영장이 한 번 다시 발부가 된다고 하면 또다시 집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집행에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으로 직행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에 성공한다면 그간 계속 일주일 동안 보도했던 내용처럼 아마 공수처로 이동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집행에 실패할 경우엔 결국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이 주요 공범들이 다 구속이 된 상태고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직행하더라도 결국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법원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정상대로 오늘 나오겠죠? 네,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청구했던 것도 한 30시간 정도가 걸려서 발부가 됐는데요. 사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가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유효기간을 얼마를 요청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14일을 요구했는지 최대 한 달까지도 저는 검사로서 유효기간을 기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최대 한 달까지도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사 중지가 되어 있고 피해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도 사실을 적시해서 체포영장 발부받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던 간 이 영장 첫 번째 발부에 30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이 연장의 의미를 갖는 재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2차 재집행에 나설 텐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아마 관심이 쏠릴 겁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2차 집행 성공 못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좀 구겨지는 상황이 갈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체포영장 2차 집행 때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서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앞서서 1차 집행 당시에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경찰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었지만 공수처에서는 수적인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체포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1차 집행 당시에는 형사기동대 그리고 경찰 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집행에는 이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 경찰이 경호처 직원까지 체포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충돌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초강수를 주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 충돌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굉장히 걱정됩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양쪽 국가 기관이잖아요. 네.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해서 공직자들이 혹시 다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고 또 질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요. 그렇지만 경호처가 만약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도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들고 가는 것이고 이게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선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딱히 저항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아마 추가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뭐 필요하다면 뭐 특공대까지 투입을 해서 네. 지금 경호처의 인력들을 좀 수적으로 압도하겠다라는 좀 전략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소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2차 집행을 통해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두고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사실 대내외 시선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생중계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충돌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시선들이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종호 실장이 이걸 2차로 끝내야 되는 건지 안 되면 또 경찰이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대내외 보는 우리나라의 시선도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영장 집행과 관련돼서의 해프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영장이 무조건 집행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그냥 몰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윤 대통령과 물밑에서 사전 작업으로 스스로 며칠까지 출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협상이랄까요? 어쨌든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든 영장을 지금 집행하려고 한다면 지난 1차 집행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 1차 집행 때는 1차 저지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미니버스가 1차 저지선인데 1차 저지선이 그냥 쉽게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도열에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나무들로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그러면 이 철조망을 다 절단하지 아니하고서는 버스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또 버스가 한 대가 아닙니다. 벌써 버스를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세대를 하고 그 바깥으로 한 두서너 대 더 이제 버스를 세워둘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다리도 동원돼야죠. 사다리 동원돼서 철조망 끊어야죠. 1차 저지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이 시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생중계 된다거나 혹은 이 바깥에 있는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양쪽의 시위대들에게 이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가 네.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런 이 자극해서 혹시나 소요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 가정하에서 좀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